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 출장소 건설 도시과, 건축 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탄 출장 소장 김신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석형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송탄 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3쪽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43억 6,055만 2천 원으로 송탄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분담 협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12억 5천만 원, 가재동 소로 1-6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로 교부에 따른 3억 원 확보하여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축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항소 확정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금인 441만 원을 신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존 예산액보다 2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25억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브레인시티 조성 관련하여 송탄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접하는 접속부에 우선 보상 추진 중이며 가재지구와 연결되는 도로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분담 협약에 따라 총 25억 중 1차 분담금 2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재동 소로 1-6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금년 중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44억 9,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 차량의 효율적 유지 관리 사업으로 신차의 구입으로 수리비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임목 축적 조사 사업으로 임목 축적 조사 및 측량 조사 집행 사유 위발생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등 16건 총 82억 7,85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서 27쪽 건설도시과 세입은 전년 대비 82억 1,360만 원을 감액한 18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990만 원, 도로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17억 921만 원, 하수도법 위반 및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수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세입은 전년 대비 4,300만 원 감액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1억 2천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7천만 원, 가로수 피해 분담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71쪽입니다. 송탄 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5억 660만 원을 증액한
293억 5,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8,721만 원이 증액된 249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3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 5억 원,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 공사 등 5개 도로 사업비에 34억 8천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 정리에 따른 조속한 보상 추진을 위하여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속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으로 1억 8,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유지관리비 30억 8,490만 원, 보안 등 유지관리비 5억 2,600만 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8억 2,206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8억 8,692만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 19억 7,200만 원, 관내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10억 원, 갈평 보도육 초용사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천시설물 관리에 4억 3,600만 원, 하수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재예방 운영관리 사업으로 수해대책비 2,008만 원과 설해예방대책비 5,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409만 원이 감액된 42억 4,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520만 원, 5개 강불 정비 사업에 1억 2,321만 원, 개발행위 허가 임목 축적 조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생활권 수목 관리에 12억 4,648만 원을, 녹지 산단 포함 유지관리 사업에 29억 9,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녹지 및 일반 광장 유지관리 사업에 26억 1,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 예방 및 감시단 운영 사업으로 1억 7,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6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자, 계속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업무 보고 때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세월교 지방도 306호선 우리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올해 6억이 30억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한 35억 정도가 있으면 이 공사가 완공된다는 뜻으로 여기 적시해 오셨어요, 그렇죠? 먼저 이거에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실은 그 세월교 옛날 구세월교 있잖아요. 그거를 존치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월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저희 때도 연락이 오고 이제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 당초에는 이제 설계에도 이제 설명도 그렇지만은 이제 설계에도 이제 철거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주민 의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환경관리청에 환경부서관이 환경관리청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문서를 좀 보내서 그 미팅 날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려서 우리 그 정서적인 면을 좀 강조해서 좀 본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하천의 흐름을 그렇게 방해할 높이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부유물이 좀 이렇게 걸리는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하천이 넘치거나 범람하는 그런 세월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월교의 그 활용을 뭐 어떻게 문화적으로도 들여다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나중에 후손들에게 좀 물려줄 수도 있고 그 세월교를 지금이라도 이제 지금 뭐 통행으로 제한했지만 그 전엔 자전거 타고 건너든 뭘 건너든 상당히 좀 운치가 있어요. 그런 세월교를 다른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소장님도 더 잘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왜 한강청에다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일방 통행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 부분이 너무나 어설프게 그 통제를 했어요. 그 깔때기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다음에 그 안내문 자체가 상당히 좀 허술해요. 왜냐하면 실은 저기 금강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쪽에는 그쪽에도 안내를 좀 하셔야 돼요. 거기를 넘어가시는 분이 당연히 이거 타고 넘어올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 그래다가 거기 막혀 있으니까 저 양앞쪽으로 돌아서 오는데 이왕 우리가 그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약간 행정의 미스라든지 그 건설 시기가 늦어서 이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집행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최소한을 하게 되려면 안내 표지판을 나는 그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그럼 제대로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어디 뭐 찾기도 힘들고 그냥 뭐 현수막으로 그냥 널널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주고 근데 이쪽에서 금강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통제하는 시스템 쉽게 말하면 너무 꼬깔코로 막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확실히 통제를 해줬어요. 그쪽으로 아주 가끔 새벽에는 그냥 무단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확인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안내문 이런 것들을 좀 잘 설치해서 그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그리고 좀 이렇게 양방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사업 내용을 다 보면 우리 9월 달부터 재착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수시로 가보면 공사하는 걸 못 봤어요. 네? 이게 뭐 지금 겨울철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난달에도 거의 공사하는 걸 못 봤거든요. 지금도 그 준공 사업비 때문에 지금 뭐 중단이 된 거예요? 아니면 반영을 못 해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기존에 이제 9월 정도에 이제 해서 이제 끝내려고 했던 부분 이제 당초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내부적으로 그 사업 장기화되면서 그 이제 원청과 협력업체의 이제 임금 체불이나 뭐 장비대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가 좀 돼서 지금 현재 이제 현장에 이제 옹벽 치기 위해서 거푸집 놓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청과 하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 문제로 다 이루어진 사안 같아요. 실은 한때는 시에서 공사비를 안 주니까 원청에서 또 공사를 못했던 거고 원청에서 당연히 또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청에서 못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먼저 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6월에는 준공을 기대해도 되겠죠? 네, 또 이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그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 계획 인가 용역을 올리셨잖아요. 도시계획 시설. 근데 이 설계비가 보통 우리 13.1km인데 이 설계비 편성을 어떻게 설계비 편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개 노선을 예, 2억 갖고 편성을 한다 그러길래. 예. 이제 당초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이제 장기 밀집행도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시설 결정돼서 개설까지 돼 있는데 보상을 못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작년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 이제 진행했던 게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2억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이게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제 진입 쪽에 이제 종합개발 계획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진입 쪽이 그게 거의 다 진입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제 여기서 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요거를 이제 선별을 좀 해서 주민 의견도 좀 듣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 13.1km가 되고 그 노선이 40개 노선입니다. 40개. 예,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용역비를 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2억 갖고 올해 집행 가능하다시는 말씀이에요? 내년에 이제 용역을 이게 진행할 겁니다. 내년에. 예. 예, 근데 실은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은 주민들은 차라리 이거 해지되게 내버려 달래. 예? 또 도시계획에서 인가 받으면 또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가를 받으면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토지 이용의 문제, 건축 제한 문제, 재산권 행사를 또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평택시 전체가 한번 이건 전체 한번 용역을 조사해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 이걸 계속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연장을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과감히 그 주민들이나 이 토지들이나 좀 협의를 해서 이 실효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이거 뭐 만기 도래했으니까 시행인가 해서 또 연장시키고 그런 부분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시일부터 20년 정도 되는 때 이제 실효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번에 용역을 실시해서 세부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좀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뭐 계속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신규로 잡아야 되고 또 계속해서 실효 도래는 다가오고 참 걱정도 많고 문제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은 우리가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10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도로 시설물 관련 사고 배상이에요. 우리가 이거 국가 배상금 신청 관련 소송 배상금 지급인데 이게 우리가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사고가 뭔지 아니면 배상해야 하는 사고를 좀 명확히 구분하고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도로 시설물이나 이제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제 도로 쪽에서 보면 우리 그 회계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용적물 배상이라고 이제 그 가입을 합니다. 이제 도시계획도로 이게 도로 같은 경우 이제 중류급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해서 진행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 해결책이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국가 배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드리고 거기서 요청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데에 따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되는 부분에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상의 요건이 좀 더 난해한 부분은 국가 배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럼 우리 최근 3년간 한 발생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런 배상금 지급 현황 같은 거, 보험 처리 비율 같은 거를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3건 정도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3건 발생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한 3년간 따져봤을 때는 매년 한 뭐 지금 500이라는 거는 어떻게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네. 조금 높게 상정한 거 이해되는데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나 이 배상물 책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처리 건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혹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보험 형태가 있다 보니까 영점물 보험도 있고 또 뭐 시민
제 여러 가지 보험 형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해주고 그 외에 안 되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실은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뭐 시공사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쉽게 말해요. 꼭 우리가 상당한 미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 그냥 보험 처리로 가는 거예요. 뭐 내부적으로- 공사 중인 거는 이제 그런 거는 공사 중인 상태에서는 이제 모르겠지만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이제 책임이 다 이제 시에 있으니까. 시에 있으니까. 예, 물론 뭐 하자 보수 기간이라든지 그 안에서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하자 보수 기간 내에서 처리할 부분도 있겠고 근데 그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다 이제 결국은 이렇게 시가 다 책임지고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고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하면 그것도 그냥 우리 시에서 하는 그 배상금으로 보험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 보험은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금은. 그런 부분은 이제 공사가 준공되고 하자 기간 남아 있을 때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관에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영주물 보상이나 이런 걸 해서 보험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잘못을 논해서 뭐 그게 이제 시공업체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구상금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예. 그러게 너무 이런 행정의 절차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도발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지적을 해서 우리가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또 맡길 부분은 맡겨야 돼요. 그게 우리 시 재정을 아끼는 부분이 아니라 시공업자들이 시에 관련된 시설물을 공사를 할 때 좀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내가 잘못하면 책임은 나한테 온다는 걸 강한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셨고요. 우리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임목 축적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허가를 위한 그 조사 아니 그 행정 행위인가요? 이제 그 행정 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표본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그 분쟁이 있을 때 정확한 그 제출된 허가 신청 서류가 뭐 미배됐는지 이랬을 때 그 저희하고 기준이 안 맞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행위입니다. 행위예요. 그럼 이 임목조처 조사 수수료는 누가 그 행위자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 행위자가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사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 저희가 판정을 하기 위한 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 사항이 없어가지고 전액 예산 삭감을 하는 거고 내년에 다시 또 그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올해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얘기죠. 집행 내용. 네, 그 3회 추경에 이제 전액 삭감하는 거로 이제 올렸습니다. 뭐이 부분도 뭐 예측을 위해서 뭐 필요한 예산 확보이긴 한데, 근데 이게 금액 산정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네. 개발의 임목주조 조사 수수료 뭐 100만 원에 3회인데 그뭐 뭐 수목건 수목 종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이 수수료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에 나가면 거기에 개발 허가 지역에 그냥 떨어지는 수수료입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그 일정 면적 개발행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정 면적을 이제 이상 들어오면은 그 금액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 단위당 이렇게 해서 그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그런 그 제반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은 뭐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개발에 따른 135페이지 한번 산불 예방 갑시다. 우리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남부 권역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산불 감시단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한 4,3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산불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 평택시가 약간 간과하고 있지 않나. 아까 뭐 도로 문제도 예방 순찰 점검을 따라 한다고 하면 더 큰 피해가 좀 안 되는데 이 산불 감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오히려 축소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까지 감시단 활동이 약간 미흡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계적인 기반을 좀 더 설치를 해서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그 감액이 됐어요. 감액 원인이 어떤 거예요?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12명이었다가 내년에는 10명으로 이제 축소 운영을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그 일부 이제 연동에 그 임야가 없는 지역이 있는 경우 아니면 그 이제 그 규모가 좀 적은 데는 인원을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진위 같은 경우에는 뭐 2명 정도 배치를 해가지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북부 지역에 그나마 살림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뭐 그나마 무봉산, 불악산, 이 평택에서 그래서 가장 높은 산들이에요. 주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불 감시원이 좀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산불 감시원을 줄인다고 하면 이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예산 편성의 균형이라든지 예산 편성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예방 차원, 점검 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한번 이게 우리가 예방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못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아무튼 저기 그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면 좀 말씀하신 사항을 좀 수단이 충분히 그 반영해서 재정 하는데 네, 좀 이런 반영 부분에 하겠습니다. 대해서 재정을 감액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감액할 재정들 따지고 보면 진짜 드리고 싶은 말 많아요. 그래도 안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 이제는 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범 의원님. 추경 좀 볼게요. 송탄 공설묘지. 혹시 이 송탄 공설묘지가 언제 조성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제가 네,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예. 통합 이전에 이제 송탄시에서 그렇죠. 조성한 겁니다. 안중 공설묘지도 그렇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도로 때 확장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동안에 성묘객이나 이제 그 주민들 그 통행에 많이 불편을 겪으셨잖아요. 네. 늦은 감은 있죠. 이거 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12억 5천만 원이 보상비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송탄 공설묘지는 이제 예산상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 대비해서 여기가 이제 가제지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가제지구에 이제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5억을 가제지구에서 이제 부담 받는 걸로 해서 1차, 2차 나눠서 지금 이제 요번에 추경에 이제 건의하는 10억 5천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할 것이고 그리고 저기 2차는 이제 내년 6월 달에 2차 이제 내년 15억 5천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진입 부분부터 이제 보상을 지금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내년 1월부터 보상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보상 지급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바로 이게 내년 1월부터면은 벌써 계획안이 나와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한다고 이게 계획 잡아놓은 거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잡은 거고요. 1월 달부터는 좀 1월 달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감정 평가라나 뭐 이런 부분도 다 해야 그러니까. 되고 그런 절차가 좀 있으니까 상반기는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요. 예, 최대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시작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취지가 아니고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25년도 올해 잔액도 좀 남아 있잖아요. 7,700 정도 남아 있는데 맞아요? 예. 이거 역시 올해 전체 집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3회 추경에 12억 5천만 원을 더 세워서 바로 명시 이월을 하게 됐고 혹시라도 공사가 늦어지면 이게 계획은 좋지만은 물론 빨리 이거 추진해야 된다는 노력과 의지는 좋아요. 근데 저희는 예산을 지금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내년에 세워도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가제주교에서 분담금을 저희 시에 납부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네. 이제 그 가제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서 이제 분담금을 저희 시에 준 아, 거기 때문에 가재지구에서 분담금을 받은 네네네.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금년에 편성을 해서 이제 예산을 이게 2024년부터 이미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지금 네네네. 몇 프로 되고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 27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될 계획이라 현재 이제 그 보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보상은 벌써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작은 돈도 아니고 이게 전체 집행잔액까지 올해 집행잔액까지 추경까지 13억 원이 넘어요. 잔액이 어쩔 수 없이 집행이 안 되면 7,700만 원 정도는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이 예산은 지금 부담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지금 반영은 일단 해야 됩니다. 보상받은 건 무조건 반영해야 돼요. 아니요, 협약에 의해서 예. 가지주에서 돈을 받은 겁니다. 아, 받아서 여기에 보상을 주려고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25억인데 1차, 2차 나눠서 금년도 10월 달에 12억 5천 받고요. 내년도 6월 달에 12억 5천 또 받습니다. 그 내년도에 감평 끝나면은 바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추진이 27년도 3월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세월교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서탄과 고덕면을 연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잠수교 형태에서 교량으로 바꾸는 거죠. 보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년도 준공이 언제예요? 내년 6월입니다. 내년도 6월. 6월까지 준공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76% 정도 이제 공정률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향후 투자가 5억으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의 30억 하고도 향후 투자 5억이라는 거는 어떤 용도로? 저희가 예산 좀- 일괄적으로 금액 이제 예산을 좀 세우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한 게 저희가 이제 토공하고 구조물하고 이제 배수공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못했던 옹벽 제일 가장 큰 공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옹벽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토공 같은 게 있습니다. 번면 잡고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좀 금년 요번에 이제 30억 2천 갖고 이제 예. 계획하고 있고요. 5억은 이제 내년도에 추경이나 아니면 특조금이나 이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마지막 이제 저희가 도로를 포장하면은
그 골재 치수에서 이제 사륙치라고 이제 기층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에 기층, 표층이 이렇게 있는데 최종에 이제 위에 치는 게 이제 표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 8, 9 포장, 아스콘 포장하고 차선 도색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안내 표지판이나 이제 부대공 이제 그걸 해서 마무리하는 게 5억입니다. 예, 이해했고요. 내년 6월이면 이제 장마 되기 전에 이게 끝내줘야 되는 공사잖아요. 네, 이게 장마가 또 끝내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피해도 또 우려되고 예, 그거는 내년 장마 오기 전까지 다 마무리됩니다. 아무래도 예, 옹벽만 치면은 그 큰 공정은 다 끝나기 때문에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월호 때문에 우리 이관 의원님 맨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1페이지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좀 볼게요. 이게 신규로 된 거잖아요. 이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40개 노선이나 돼요? 장기 미집행 내년도에 전부 27년도에 실효되는 건들이잖아요. 27년도에 이제 실효되는 건인데요. 저희가 그 진이 종합개발계획이라고 전에 이렇게 진이면 쪽에 이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네. 그때에 이제 진이 쪽이 39개고 지산동이 하나 그래갖고 북부 쪽에 이제 40개가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 건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주민들께 설명하고 양해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시계 인가를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억이면 이제 마무리되는 건입니까? 아니면 내년 추경이 또 들어갑니까? 이 용역비는 내년도 이거 금액이면 충분하고요. 충분하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시설 결정돼서 도로까지 났던 부분에서 이제 보상을 주고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 지금 용역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선만 거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인가를 받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보상부터 시작했고 다 진행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27년도 12월까지 고시하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북부 지역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요 40건 외에도 이제 81건이 또 있습니다. 더 있어요. 네, 그거는 27년도 실효가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닌데 이제 그거는 현재 그 뭐 보상도 일부 됐고 보상 주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것까지 포함하면 저희 북부 지역에는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한 120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장기 미집행에는 국토비나 외부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건 없나요? 그 지방채 같은 거 발행해서 이제 작년까지도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국토비는 국토비는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건? 네, 국토비는 다 지방도기 때문에 네. 저희 도시계획 다 지방도죠? 네, 도시계획도이기 때문에 음. 뭐 특조금이나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은 없습니다. 그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니까 어떻게든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5표 산불 예방 감시단인데 아까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게 예산 때문에 12명에서 10명으로 감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지금 이제 올해도 이제 산불에 진이 쪽에 한 번은 있었는데 뭐 소규모로 났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뭐 또 예방 활동도 이제 좀 철저히 12분이서 열심히 이제 좀 해주셨고 근데 좀 저희가 그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진이 쪽에 인력을 이제 좀 진이면 쪽에 인력 배치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이제 성북동 진이 쪽에 인력 배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뭐 예산 문제는 뭐 차지하더라도 지금 한 10명 정도면 이제 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데 산불 예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명 정도 될 것 같아서가 아니고 이건 확실하게 계획에 세워주셔야 돼요. 짜임새 있게.
그리고 이제 인원이 줄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고 보강을 좀 할 부분은 보강을 하고 어떤 장비라도 동원을 해서라도 보강할 부분은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그냥 인원만 감축하고 거기에 어떤 취약 어떤 시설에 우리가 또 보지 못하는 곳에 예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감시단 산불 예방이 감시단이 다 지금 우리 평택 전 지역에 없는 곳이 없는데 이 북부 쪽에서는 되게 몇 군데나 돼요. 감시탑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거 아니 산이 아니고 예. 우리 산불 예방 감시단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뭐몇 곳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 뭐 평방미터로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지금 24,933 249만 3만 제곱미터 정도 3만 됩니다. 제곱미터. 그런 어떤 인원이 감축이 되면 어떤 기동력도 더 있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인원 감축이 먼저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책 대안이 좀 세워진 뒤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려심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하수 시설물 관련 사고 배상금이 저는 지금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거는 저는 사업 근거를 보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그랬는데 이런 사고 발생률이 얼마 정도 예전에는 얼마 정도 있었나? 올해는 한 번도 없었나요? 금년에는 좀 없었고요. 예. 2024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 7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700만 원 정도? 한 번 사고에 700만 원 정도? 예, 790만 원. 790만 원 정도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많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사고가 한 번 있으면 그런 사고가 좀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저희도 되죠. 예,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집행률이 제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사고당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그다음에 118페이지고 아까 제가 안출에서도 제가 안중 출장소에서도 여쭤본 건데 오수미 정화조 관리에서 뒤에 보면 안내문 발송은 안출보다 안중 출장소보다 3,000매가 많아요. 5,000매 안중 출장소 5,000매를 발송을 했는데 여기 송탄은 3,000매가 플러스 되는데 오염도 검사용 채수병 구입은 굉장히 작아요. 17만 원으로. 근데 이게 2리터짜리를 한 박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2리터짜리 한 박스라는 거는 2리터짜리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100개 들어가 있습니다. 2리터짜리가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2리터짜리 이 큰 데다 채수를 하는 그 밑에는 보니까 그거는 이제 300개 들어 있습니다. 100리터짜리가 한 50개. 박스에 300개 들어 있습니다. 아, 밑에 100ml짜리는 50개가 박스예요? 박스다. 50개, 예, 밑에 거. 그러니까 저기 그 300개 들어 있는데 50개를 이렇게 이제 리터가 틀리잖아요. 그 위에는 예, 2리터짜리 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100개가 들어가 있다면은 이 2리터짜리로 채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밑에 무균 채수는 그거는 조그만 100ml에다 하는 거예요? 그 저희가 틀린가? 리터가? 이게 이제 기준이 있는 게 이제 그 오수 이게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 뜨는 그 채수하는 병하고 또 이제 준공 시점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점검 나갈 때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2리터짜리 쓸 때 있고 100ml짜리 쓸 때 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런데 안출에 그거는 200개를 하셨는데 여기는 8,000개. 공무는
반 이상 더 많이 2분의 1 이상 더 많이 보냈는데 이게 금액이 채수병은 더 조금 신청을 해갖고 이것이 맞는가 해갖고 여쭤본 거예요. 혹시 채수를 하는 걸 대용으로 하는 2리터짜리에다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 이거 가지고 괜찮은 건지. 채수병은 이건 재료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보유했다가 그 들어오거나 이렇게 기존에 이제 남아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그 민원 들어오거나 그러면 갖고 나가서 해서 해갖고 이제 그 수원 그 보건학원 연구에다가 이제 의뢰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편이고 여기 공공운영비가 이제 많은 거는 이제 서부 쪽보다 여기가 이제 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그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안출보다는 좀 많을 겁니다. 저 여기가 송출이 더 많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우편 요금은 더 많아요. 근데 채수병 구매는 더 적어서 아, 환경이 더 좋은가 해갖고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보유량하고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저희가 이제 그 나가는 부분하고 해서 기존에 보유했던 거하고 추가 또 보관해서 또 보유하고 있다가 또 쓰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남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어쨌든 뭐 우리 저 송탄 출장소 관할 우리 건설도시과 건축농지과 전 시간에 그 안중출장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질문 내용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 질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질문 안 들으셨죠? 우리 김신혜 소장님은 예산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돈에 다 그 2조가 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 뭐 과정 이런 거는 다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시겠지만은 올해 본 예산이 얼마였죠? 전체 말씀하시나요? 전체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한 2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조 4,280억. 전년도 본예산보다는 약 한 31억 감액을 했어요. 감액 그 본예산을 세웠고 전 시간에 안중출장소 관할 읍장님과 면장님도 배열을 하셨지만은 뭐 예산에 대한 문제는 뭐 출장소 뭐 타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승겸 의원님께서 그 송탄 공원묘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도 후년 2027년 준공 예정인가요? 그 도로 사업이? 2027년? 공사 추진 예정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공사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좁은 그 녹록길로다가 거기가 녹록길이에요, 녹록길. 그 가재지구 공동주택 현장 그 관련해서 근로자분들이 그쪽으로다가 그 출퇴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그 자연 불악 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제가 그쪽에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는 이제 차 좀 못 다니게 할 수 없냐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고 그랬는데 길을 이용해서 차량이 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이용해라고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막지는 아니, 소장님한테 질문 또 가장 아, 좀 쉬시고 소장님한테 질문.
막을 수는 없죠. 그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농로 폭이 뭐 한 4m에서 4m 정도 되죠, 폭이? 4m 정도. 네, 넓은 데는 한 3m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교행이 안 되죠. 차와 차가 교행이 안 되죠. 뭐 소형차는 이제 교행이 뭐 되는데 거의 좀 큰 차는 이제 피안길이 없으면 안 될 거예요. 거의 소형차도 안 네. 되고 그렇게 해서 아침 시간에 뭐 현장 근로자분들은 새벽 시간에 보통 뭐 출근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침 시간부터 이렇게 시비가 자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소장님도 그런 민원을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본청에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나 건설도시과나 뭐 그 안전건설교통국도 소관해서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현장이 생기면은 공사 차량 우회도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 아파트 현장이 보통 우리 저 건축노조과장님 계시지만 보통 공기 기간이 2년 반 3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초창기에 그 현장에 토사 반출 때는 송탄 공단에서 난리들이 났었어요. 송탄 공단에서. 이제 토사 반출이 끝나고 아파트가 이제 뭐 지하 공사부터 해서 건물이 올라올 때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는 또 주변 인근 도로를 다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여되는 분들이. 그동안 2년 반, 3년간의 그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보는 거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네? 우리 성출에서 예비비 있어요? 보상해줄 만한 예비비 있어요? 이런 부분이 평택시에 뭐 서부권이나 북부권이나 남부권이나 비리비리해요, 사실. 이런 행정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가. 지금 소장님 한 34년 정도 공직생활 하셨죠. 네. 이런 민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라고. 이 2조 4천억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인구도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65만. 그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뭐 그런 대형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까 말씀했던 그런 그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미리 개설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과장님들 뭐 읍면 동장님들 전체 그 연석 회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주당 한 번인가 월 뭐 일회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간부 회의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안건이 나와야 돼요. 이런 내용이 짜여진 쥐어진 예산 가지고 우리 뭐 공직자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쥐어진 예산 가지고 그 예산을 활용하기도 바쁜데 민원이 발생이 돼. 그럼 민원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부서든지 간에 그 민원을 접하고 나면은 서로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로 다 온다. 그 민원이 의회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 민원에 다 이렇게 관여를 해서 집행부 담당 국과장님들, 실장님들 상담하고 그 밑에 팀장님들 상담하고 주무관 상담하고 이게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속해서 매일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오늘이 뭐 추경 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을
다루는 자리지만은 서로가 좀 가슴속 깊이 좀 느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브레지티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그 많은 땅을 그 우리 토지주들이 땅값에 다 동의를 해서, 물론 일부는 동의를 못 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보상을 받고 다 이 자리를 뜨신 분도 많지만은, 우리 그 지역에서 브레이트 산다는 지역에서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그 현장에 몇 번 가셨어요? 저는 수도 없이 갔습니다. 지역구의원이라 불려다니느냐고. 저하고 이은하 의원님하고. 이런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뭔가 담당 부서에 이런 의견 전달을 하면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나서서 이렇게 일처리를 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뭐 어디 다 이렇게 경유를 해서 이걸 결과를, 그게 보통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민원 하나 해결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또 경찰서에 협의해야 된다. 또 위원회에 걸쳐야 된다. 위원회에 걸치면 보통 2달이에요. 내용은 별게 아닌데 절차상이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다. 인정하세요, 소장님? 네, 인정합니다. 지금 뭐 이제 12월 달 접어들었고 2025년 이제 마지막 그 달인데, 제가 아까 저 안중출장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서부 그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에 무료 공영 주차장 환경 상태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쌓인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유료는 뭐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무료 주차장은 우리 뭐 담당 그 주차장 관리를 어디서 해죠? 송출? 환경위생과? 공영 주차장은 전부 다 저기서 그 본청에서 다 아니 출장소에 있어요. 출장소는 주차장 관련 부서는 없고요. 면동은 이제 면동에서 이제 직접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먼저 어느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던데, 그 무료 주차장 가서 쓰레기 치우시냐고, 그 더운 여름날. 약간 뭐 환경기생과 쪽이나 이쪽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소장님이 그 무료 주차장 위치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순찰 좀 도시고, 좀 미변점이 있으면은 건축농지과 예산이 뭐 송출 건축농지과 예산이 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원 투입을 해서 바로 그 환경 정화 사업 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죠. 네, 파악해서 예, 면동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읍면동 그 주민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일회성으로 가는 행사가 많더라고요. 일회성으로. 뭐 몇천만 원, 뭐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 생각은, 물론 이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이제 결정을 나름이겠지만은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다가 좀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뭐 며칠 사이에 그냥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그냥 이해성 행사를 쓰고 그냥 끝나면 사실 아깝잖아요, 예산이. 뭐 각종 문화 행사 이런 거는 또 우리 문화국에서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메모를 하나 안 해주시네요, 우리 아니 이제 소장님. 주민자치 그 예산 사업 자체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돼서 하는 그렇죠, 사업들이라
어쨌든 네, 실질적으로 저 출장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면동에서 면동장이 주민자치 회장들과 같이 한 사업들을 출장소에서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우리 소장님은 저기 면장 동장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아니 물론 있잖아요. 이제 면동장님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또 주민자치 회장님들께서 이제 또 주민자치 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거를 갖다가 하기가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동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주민자치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월 그 면동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충분히 좀 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건설도시과의 그 송탄 공단 내에 예각도로 지금 브레이지 그 공사 구간을 끼고 있는 예각도로 전에 그 쌍유장자 후문으로 가는 길 사거리 길목부터 이쪽 송탄 행정부시센터 이쪽 라인으로다가 포장이 지금 엉망이에요. 포장이 공사들 해가지고 브레이지 쪽 산업단지 공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갔더니 막 비산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리고 있어요. 살수차도 동원을 안 시키고 있어요. 이거 관리 어디서 합니까? 송탄 공단은? 도로 관리. 관할은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 그 건설사에다 얘기해서 그 임시 포장이라도 다시 한번 해라 그러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거기는 송탄 공단에 그 관계되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기반공사 끝날 때까지 그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당 씨 마치 들어가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손한명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은 사실은 이 제한 단계에서 계속 사업인지 아닌지를 거르는 검토 과정도 있고 해서 사실은 연속성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필요한 사업은 연속성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모르지 않고 하시긴 하겠지만 손한명 의원님 말씀은 아마 그 행사성, 단순 행사성보다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잘 해달라 뭐 이런 네, 의미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네네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건설 도시과 건축 녹지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등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